김봉현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이 술을 마신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밤 11시 전에 가서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수사팀은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3명 중 2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비검사와 김봉현 씨, 소개자인 A 변호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검사가 올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건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에 따르면 술자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접대 비용은 총 536만 원인데 이 중 481만 원이 11시까지의 비용이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5명으로 나누면 먼저 간 검사 1명당 약 96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3명의 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이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여당 정치인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김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수사 결과는 발표됐지만 크게 2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벌금형이 유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재판에 넘기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검사 중 유일하게 기소된 비검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교의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판례입니다. 과거 다른 검사의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예전에 맡았거나 미래에 맡을 직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팀 설명처럼 술자리 당시 라임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비검사가 그때는 김 씨의 수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검사는 술접대 이후 김봉현 씨를 비롯한 라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김 씨도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다며 대가의 목적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이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것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9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봉현 씨 측은 접대 여성 3명에게 들어간 50만 원씩의 금액은 오로지 검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술자리를 떠나기 전인 밤 11시까지 약 300만 원어치의 술도 주문해 마셨기 때문에 이를 5명으로 나누더라도 접대 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결정으로 2 검사는 징계 절차만 밟게 됐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번 검사 술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침묵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수사팀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여러 글들이 게시됐던 검찰 내부망도 조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의혹의 검사가 누구인지 색출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이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JTBC는 김봉현 씨의 2차 자필 문서를 입수해 전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사흘간 취재했고 복수의 종업원에게 검사들이 왔다 간 것이 맞다는 증언을 듣고 후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오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금감원 검사역이 왔던 걸 헷갈렸다는 식으로 의혹의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도 했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걸로 알려진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도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오늘 기소로 최종 결론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나오게 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천주교계에 이어 오늘은 개신교계에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은 원불교계와 영호남의 시민단체들도 나섭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유독 검찰개혁만은 그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목사와 교회 장로 등 4,074명이 참여했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고 그들의 처벌은, 그들의 사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며 법치는 검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 감아주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특권의 해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검찰이 앞장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원불교 성직자 300여 명도 내일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을 합니다. 영호남 시민단체 300여 곳은 광주와 부산 등 전국 7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